1997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1997년에 그가 이탈리아 치타 디 카스텔로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이탈리아 배우 비토리오 가스만과 듀엣을 하기로 하면서 알려졌다. 비토리오가 가만히 보니 파바로티가 자기가 준비한 악보는 보지 않고 반주를 듣고 외워 부르는 것이었다. 비토리오는 이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고 기자들이 파바로티에게 시창 능력에 관해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61세였던 파바로티는 역시 그답게 성질을 내며 반박했다. 36년 동안 음악을 한 내가 악보를 읽지 못한다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악보를 잘 읽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기사는 기자가 특종을 만들기 위해 쓴 기사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작업을 했던 음악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파바로티가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소프라노 조한 서덜랜드의 남편인 지휘자 리처드 보닝이었다. 조한 서덜랜드는 파바로티와 공연을 여러 번 했고 리처드 보닝은 그 연주를 지휘했다. 그래서 파바로티의 결점을 알고 있었다. 또 파바로티의 반주자 레오네 마제라에게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그는 악보를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는 귀로 음을 익히고 자기가 만든 악보와 기초적 방법에 의존해 곡을 외웁니다. 그래서 일부 지휘자들은 오히려 그가 상상력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보를 읽지 못하는 성악가는 여럿 있습니다. 에치오 포르투나토 핀자도 악보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침내 파바로티가 밝혔다. 내가 전통적인 악보, 즉 5선보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음을 익힙니다. 나는 음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보를 보고 음악을 익히는 것은 우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보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음악이 머릿속에 있으면 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어떤 신문은 거두절미하고 파바로티, 시창 불능 인정. 악보를 못 읽는 오페라 팬들에게 희망이라는 식의 기사를 신나게 내보냈다. 아마 이 기자는 평소 파바로티를 밉게 보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파바로티가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일까? 파바로티에게는 많은 찬사가 따른다. 하이시의 제왕, 천상의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 테너 등이 그에게 붙는 칭찬이다. 하이시의 제왕으로 불리게 된 계기는 197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공연한 도니체티의 연대의 딸 중 테너 아리아 친구여, 오늘은 기쁜 날을 거뜬하게 생 목소리로 부른 후 붙은 별명이다. 이 아리아에는 테너 최고 음력 하이시, 도, 가 9번이 나온다. 이 부분은 작곡가도 성악가가 가성으로 부를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이다. 이 공연 후 파바로티의 명성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또 앨범 재킷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의 사진, 즉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활짝 웃는 모습은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감도 준다. 게다가 비즈니스 감각이 좋은 매니저를 만나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니 다른 성악가들보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았다.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그의 흠을 들추는 기사가 적었다. 그런 기사는 잠깐 가십성으로 등장했다가는 그냥 묻혀버렸다. 오페라 리허설 때 파바로티는 자기 템포를 고집해 지휘자들을 짜증나게 한 적도 있었고, 가사를 제대로 못 외워 동료들을 난처하게 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게오르그 솔티 지휘, 베르디의 오셀로 공연에서는 파바로티를 높은 의자에 앉히고 그 밑에 사람이 숨어 가사를 불러준 일도 있었다. 우스운 것은 파바로티는 이미 이 오페라를 여러 번 공연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화들은 일반인이 모르는 뒷이야기들이다. 게다가 그의 왕성한 여성 편력은 어떤가? 그의 성질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의 성질머리에 당한 사람은 한국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도 있다. 파바로티는 몸이 무거워 호텔 객실에서 리허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93년 일본에서 사랑의 묘약 공연을 할 당시 상대 역이었던 신영옥 씨와 호텔방에서 리허설을 했다.
비교적 신인이었던 신씨가 리허설 중 가상 객석 쪽으로 등을 돌리자 파바로티가 소리를 질렀다. 왜 날 쳐다봐? 관중들이 내 엉덩이를 쳐다보기 위해 $500 입장료를 내는 줄 알아? 라고.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었다. 파바로티는 19세부터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프로 축구팀의 골키퍼가 되는 것이었다. 그가 성악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목소리를 인정한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실 그의 아버지도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무대 공포증이 심해 성악가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 파바로티는 처음에 그의 동네 모데나에 살던 테너 아리고 폴라로부터 성악을 사사했다. 폴라는 파바로티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2년여 동안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훈련했다. 이때 폴라는 시창 훈련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파바로티가 받은 개인 지도는 주로 가사에 집중해 벨칸토 창법으로 아름답게, 특히 높은 G, 솔 이상의 음으로 넘어가는 파사지오를 이상적으로 다루는 훈련이었다. 그러니 파바로티가 악보를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악보를 그가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음악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전통 악보 외에 다른 악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전통 악보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숫자 악보이다. 예를 들면 도는 1, 레는 2 이런 식으로 표기한 악보이다. 그런데 여러 타민족 커뮤니티와 연합 합창을 해본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숫자 악보로 음악을 가르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안다. 전통 악보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막상 이 숫자 악보를 보면 머릿속이 멍해진다. 구테여 파바로티를 변호해줄 생각은 없지만 그가 자신만의 악보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그 외에는 아무도 그 악보를 읽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악보는 악보이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자기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 악보만이 음악 악보라는 생각은 고려해야 한다. 연합합창에서 어떤 국가 출신이 어떤 악보를 들고 노래를 부르든지 목표는 하나이다. 앞에 서 있는 지휘자의 지시에 순종해 완벽한 하모니를 추구하는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